우리가 세설신호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문 공부에 새로운 한 문을 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그 시점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세설신호보를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선 글쓰기 혹은 글 읽기라는 것이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삶살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우선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전에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시절에 어떤 학생이 예전에 이제 가정 방문을 싸이월드로 가서 이제 어제 왜 결석했냐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아주 그 폐악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. 학교 생활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.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. 근데 그 대문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그게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도 참 안 잊혀지는 글귀예요. 뭐냐면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바라본다 하고는 점점점점점점점점에서 한참 내려온 다음에 밑에 한 줄이 더 있더라고요. 낮게 나는 새는 자세히 본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결석을 하고 지각을 하더라도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자세히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어쨌건 수업에서 내치지 않고 끝까지 잘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. 갑자기 왜 높게 나는 새와 낮게 나는 새 얘기를 했냐면 결국 삶살기에 있어서 자기의 이상이나 욕망을 저 높고 멀고 큰 것을 바라보는 삶들이 있는가 하면 낮고 자세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챙겨보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실은 시대의 어떠한 환경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. 원칙이 살아있고 기회가 보장되고 무언가 여러 이 토대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동서고금의 일반적인 아주 생산적인 기상들이었는데 이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다른 쪽의 길들을 이제 찾아가기도 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동서고금에 역시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대의 풍조가 무엇으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결국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. 물론 정조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시대가 삶을 또 삶이 글쓰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뒤집어서 이해를 해서 글쓰기를 어떤 그런 낮고 자세하고 소중한 걸 보는 그런 걸 하지 않고 크고 넓은 걸 보고 먼 걸 보게 하면 시대의 풍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역발상을 해서 문체를 두들겨 잡아가지고 시대의 어떤 기강을 잡으려는 문체 정비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. 문체 반정이죠. 근데 그것이 이제 한 시대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는 뭐 하나의 현상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의 문화사와 정치사와 또 인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아닌 척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닌. 그래서 삶살기와 또 글쓰기 혹은 글 읽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세설신호보라는 책은 이 책이 우리 손에 오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이 세설신호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읽었고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우리 고전의 혹은 우리 고전 읽기의 한 자산으로 다루는 범위 안에 이 책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. 만약 우리가 읽지 않았던 책이라면 이렇게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책을 정성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겠죠. 이 책이 그럼 어떻게 해서 조선에서 인기가 있게 됐는가?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사실은 조선에서 읽었던 책은 세설신화가 아니라 세설신호보라는 바로 이 책을 읽은 겁니다. 그러면 세설신호와 세설